정리 잘 돼야죠. 돼야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신나는 주식 소식 되고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세요? 일어나 계시면 앉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 소식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혹시 짐 크레머라는 분 아시나요? CNBC에서 매드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 말이에요. 이분이 테슬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잠깐 영상 보시면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이런 핫한 소식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짐 크레머의 변덕스러운 테슬라 사랑. 자, 일단 짐 크레머가 어떤 분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변덕이 심하기로 유명해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떨 때는 엄청 칭찬하다가 어떨 때는 혹독하게 까내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2년 전에는 테슬라를 잠자는 거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엄청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회사에는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180도 바뀐 거죠. 근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시 강세론자, 즉 불사이드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테슬라 애널리스트들의 세계. 잠깐 여기서 테슬라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한번 입장을 정하면 잘 안 바꿉니다. 강세론자들은 계속 강세론자고 약세론자들은 계속 약세론자예요. 강세론자 쪽에서는 댄 아이브스랑 아담 조나스가 유명하고요. 약세론자 쪽에서는 고든 존슨이 대표적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일관성 있게 자기 입장을 고수하거든요. 그런데 짐 크레머는 정말 특이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널리스트가 흔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유연하다고 보기도 해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증언. 자, 그럼 이번에 짐 크레머가 왜 다시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가 정말 흥미로워요.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테슬라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젠슨 황 아시죠? 지금 AI 시대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분 말이에요. 크레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분기별이나 연간 배송량에 대한 이야기는 과장된 것이고 그런 지표들로 테슬라 성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마다 자동차 몇 대 팔았는지만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크레머는 젠슨 황 같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해보면 이래요. 머스크가 말하는 걸 믿는다. 왜냐하면 머스크는 젠슨과 함께 일하고 있고 젠슨이 나에게 말해주는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놀랍다고 하기 때문이다. 로보택시의 시대가 열렸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로보택시 출시 때문이에요. 여러분, 테슬라가 오스틴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거 아시나요? 근데 언론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부정적이에요. 작은 문제들 몇 개만 발생해도 마치 큰 사건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거든요. 크레머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 운전자들도 항상 실수를 한다. 왜 우리가 테슬라에게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정말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 운전자들도 매일 크고 작은 실수를 하잖아요. 교통사고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조금이라도 문제를 보이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안전을 위한 테슬라의 노력.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테슬라가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예요. 지금 로보택시 서비스에는 여전히 안전 모니터가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운행구역도 제한적이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수도 적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테슬라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자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이미 말했어요. 2개월 내에 더 많은 자유도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요. 텔레오퍼레이터와 안전 모니터를 천천히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왜 이 뉴스가 중요한가? 자, 여러분, 왜 이 뉴스가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첫째, 짐 크레머 같은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가 입장을 바꾼다는 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의 매드머니 프로그램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보거든요. 둘째,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AI 시대에서 이 두 회사의 협력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셋째, 로보택시가 이제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투자자분들이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회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테슬라는 이제 AI 회사, 에너지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기술 기업이거든요. 두 번째로 분기별 배송량 수치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슈퍼차저 네트워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세 번째, 로보택시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자동차를 파는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변할 수 있거든요. 반대 의견도 살펴보자.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의견을 균형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해요. 크레머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로보택시가 아직 너무 이르다고 해요.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초기 운행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이미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미래의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가격에는 그런 가능성들이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게 돼 로보택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확장된다면 정말 게임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오스틴에서만 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될 거예요. 그리고 안전 모니터도 점차 제거되면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질 거고요.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더욱 깊어질 것 같아요. AI 칩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알고리즘까지 두 회사가 함께 만들어낸 시너지가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더욱 퍼져나갈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투자 전략 제안, 투자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전략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로보택시나 완전 자율주행 같은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거예요. 둘째, 분기별 실적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미래 기술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관련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세요. 엔비디아처럼 테슬라와 협력성이 높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이었죠? 짐 크레머가 다시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아봤어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로보택시 서비스의 실제 시작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주식 소식들, 투자 정보들 계속 가져올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성투하세요. 안녕! Wires humming.